여기 고단한 회사 생활에 지친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릴 적 할아버지가 삶이 고단할 때 열어보라던 편지를 열어보게 되고, 편지 내용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농장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삶에 지쳤던 주인공은 할아버지의 편지처럼 스타듀밸리의 펠리컨 마을로 이사오게 되었죠. 오늘은 농사부터 시작해서 낚시, 채집, 사냥 등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농부의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마을 주민들과의 호감도작인데요. K스튜에서의 주민 호감도작이란 그저 별방울을 얻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지만, 이번 플레이에선 그런 K스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미세였던 과거의 제가 과연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농사도 하고 연애도 하는 주인공의 100일의 여정 모쪼록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장에서의 첫날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루이스 아저씨가 챙겨주신 웰컴 드링크, 아니 웰컴 씨앗 받아줍니다. 주민 인사는 늘 첫 축제가 시작되는 달걀 축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첫날 주민 인사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였으면 씨앗 심어주고 바로 농장 정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을 텐데, 오늘은 씨앗만 심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맞다. 나 인사하러 가야 돼. 나 인사하러 가야 돼, 진짜. 피에르의 잡화점을 시작으로 주점, 아랫길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목장 아래로 내려왔는데, 마을 하단에 야생파가 잔뜩 자라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파를 수확하고 부족한 공간은 먹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수학에 정신 팔려버린 저는 주민들과의 인사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농장으로 돌아와 보관함을 만들어 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닳지 않는 낫으로 섬유를 파밍하고 도끼로 나무 밑동만 베어주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밑동의 경험치 차이가 분명하므로 이 밑동은 언젠간 도끼를 업그레이드하게 된다면 베어줄 생각입니다. 아, 맞다. 인사. 문득 농장을 정리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하겠다는 아침의 다짐이 생각나 급히 마을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이 시간에 마을을 나가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바깥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400시간 가까이 플레이하면서 쉐인 말고는 공략을 해보지 않았기에 앞으로 플레이하면서 공략할 주인공들에게 열심히 인사해줬습니다. 1일차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인사를 해줬고, 남은 시간은 농장으로 돌아와 농장 정리를 해줬습니다. 2일차 아침입니다. 윌리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다자란 파스닙을 수확했습니다. 전날 요정이 나와 작물의 마법을 부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관함 하나를 만들어 해변으로 이동했고 대나무 낚싯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초반 낚시는 부족한 골드 수급에 유용하기에 이날은 종일 낚시만 했습니다. 스타듀밸리 1년차 봄 3일은 확정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 강에선 메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날은 전날 낚시에서 낚았던 바다 젤리를 하나 가지고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바다 젤리는 일정 시간 동안 낚시 레벨 1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젤리입니다. 지금 사용해주면 무척 좋을 것 같더라고요. 메기는 다른 생선보다 비싸다는 이점이 있지만 난도가 높은 생선이라 초반 낚시 레벨이 높지 않다면 잡기 까다로운 생선입니다. 종일 메기 낚시만 하는 것보다 쉬운 물고기를 낚아 경험치를 쌓는 게 더 좋아 강낚시 조금만 하다가 바다로 옮겨 계속 낚시해줬습니다. 잡았던 생선들은 보관함에 넣어두었고, 이 생선들은 파스닙이 다 자라면 함께 팔 생각입니다. 일정 레벨이 되면 생선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레벨작을 해주기로 하고 3일차도 마무리해봅니다. 4일차 아침엔 클린트가 찾아왔습니다. 전날 낚시를 하면서 구리광석을 하나 얻었더니 클린트가 용광로 청사진을 주고 갔습니다. 오늘은 산 쪽에서 낚시할 예정이라 간단하게 챙겨 산으로 이동해줬습니다. 아침부터 산낚시를 하던 중 지금까지 인사하지 못한 주민들을 찾아가기로 했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찾아간 박물관에 낚시하다 얻은 유물도 기증했습니다. 슬슬 낚싯대도 바꾸고 싶어 잡았던 생선 일부분을 팔았고 바로 섬유 유리 낚싯대로 교체해줬습니다. 새 낚싯대엔 미끼라는 것을 끼울 수 있는데 이걸로 더 많은 생선을 잡을 수 있었죠. 낚시 레벨이 올랐다는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제껏 낚았던 생선을 챙겨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생선의 가치가 오를 것이고 내일 수확할 파스닙과 함께 팔아줄 생각이었죠. 농장으로 돌아와선 자기 전까지 농장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날 밤 레벨이 5가 되었다는 문구를 보면서 저는 생선의 가치가 25%나 증가하는 어부지가
직업을 선택해줬습니다. 아침부터 마니가 찾아와 농장 입구에 고양이가 있었다며 고양이를 입양하는 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고 이름은 누룽지로 지었습니다. 조자마트에서 굴착 작업으로 생긴 산사태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오전 일과만 마치고 가보기로 합니다. 다 자란 파스닙을 수확하고 미리 잡아두었던 생선들을 배송 상자에 넣었죠. 보관함 하나를 만들어 위쪽으로 이동해봅니다. 제게 새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온 김에 바로 내려가 이날은 종일 광산을 돌아줬습니다. 6일 차인 마을로 씨앗을 사러 나갔다가 루이스 아저씨가 마을 회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을 회관 이벤트는 되도록 다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회관 이벤트 직후에 회관을 조사하라는 퀘스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회관 앞으로 스폰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절약이 많이 된답니다. 마을 회관을 조사하고 아랫길을 내려와 잡화점에서 씨앗 몇 개를 추가로 구매해 줬습니다. 마을 회관에 넣을 수집품이었죠. 너무 많나? 씨앗을 심고 아직 다 못 만난 주민들을 만나고 광산 가는 길에 선물도 주고 구리를 계속 생산하며 광산을 뚫어줬습니다. 7일차 아침 마법사에게서 편지가 옴과 동시에 어머니가 쿠키를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농장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로써 농장이 한 단계 성장한 기분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아저씨 생일입니다. 갓 잡은 생선을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클린트에게 곡괭이 맡기고 로빈에게 저장고 건설에 필요한 재료가 뭐가 되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점토 10개가 필요하더라고요. 점토는 차차 모으기로 하고 오늘은 돼지마차 상인이 오는 날이라 한번 가봤습니다. 양배추 씨앗이다. 붉은 양배추 씨앗은 2년차에 오픈되는 상품이라 첫 상인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죠. 온 김에 마법사의 탓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꾸러미를 차차 채워나가면서 바뀔 마을 회관이 기대됩니다. 주민 만나기 퀘스트 중에 세바스찬만 남았기에 오늘은 그의 집 앞에서 낚시해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집 밖으로 나왔고 인사 후 선물 주기까지 해줬습니다. 얘는? 잠깐만. 야 세바스찬. 내가 지금 가진 거라고는 이거 먹을래? 이거? 뭐 호감도는 차차 올리면 되니까요. 8일차는 아래쪽으로 파 수확하러 갔다가 없어서 주변 나무를 모조리 베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9일차 아침 이틀 전 맡겨뒀던 곡괭이 업그레이드가 다 됐다고 해서 오전 일과만 후딱 마치고 찾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클린트에게서 곡괭이 찾고 바로 광산으로 가줬습니다. 오늘 아침 드미트리우스에게서 받은 의뢰 때문이었죠. 피할 수 있는 몬스터는 최대한 피해주었고 확정적으로 돌이 나오는 하얀 돌 위주로 파밍하여 광산을 뚫어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반 가방 공간이 부족할 땐 5층 단위로 뚫어주고 바로 가방 정리 및 광물을 구워주는 편인데요. 이런 작업을 반복하며 돌개 수급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돌개까지 잡으며 드미트리우스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어 내일 가보기로 합니다. 11차 다 자란 파스닙 수확하고 수액 채취기 만들고 드미트리우스에게 의뢰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간 모아두었던 수집품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농장 정리와 수집품 정리를 했는데 늦은 밤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 조지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너구리를 퇴치하게 되었죠. 스타듀밸리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뜬 주민 이벤트였습니다. 11일과 12일은 부족한 골드 수급을 위해 온종일 낚시만 했습니다. 13일 오늘은 달걀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마을에서의 첫 축제라 굉장히 기대되었는데 마을 곳곳에 숨겨진 달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민에게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가한 달걀 축제에선 아쉽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내년엔 꼭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에비게일? 느지막이 즐기다가 농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축제에서 사온 딸기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기를 빌어봅니다. 다음 날 구리도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지 않아 내일은 비가 오길 빌며 오전 일과를 마쳤습니다.
도끼를 찾아야지 하다가 그대로 잊고 광산으로 갔습니다. 봄에 최대한 많은 층을 뚫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드로 돌아가 그간 모았던 무기들을 전부 팔고 가는 길에 채집물도 채집하며 농장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5일, 다 자란 파스닙을 수확했습니다. 금별 파스닙이 5개나 필요했는데 아직 부족했습니다. 어제의 기도가 통했는지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하여 수확했던 파스닙을 팔아 물뿌리개 업그레이드를 맡겨보려고 합니다. 잡화점으로 가는 길 마니가 장어를 구해달라는 의뢰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혹시나 해 일단 받아뒀습니다. 장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후 저는 잡화점으로 가서 필요한 만큼의 파스닙을 팔고 바로 농장으로 달려가 장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장어 있다. 역시나 장어가 있어 마니에게 가져다주고 가는 길에 만난 주민에게 인사를. 얘 뭐야? 오랜만에 만난 자연인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대장간으로 달려가 도끼를 찾고 물뿌리개를 맡겼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종일 광산에서 광질했습니다. 광산에서 얻은 모자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던 하루였죠. 귀여워. 파티 모자다. 우스꽝스러운 붉은 모자? 귀엽구만. 16일, 오늘은 종일 비가 내려서 메기 낚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일정은 없었는데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헤일리 생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일리 생일이었어? 아니 이거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놓치다니. 세상에. 결혼할 수 있는 NPC의 생일을 놓치다니 아주 큰 실수였죠. 그 후 들어간 잡화점에서 조자마트 세일 쿠폰을 뿌리더라고요. 남의 업장에서까지 찾아와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바다로 가 낚시를 하는데 세바스찬이 보였습니다. 그렇군. 선물 가질래? 전에 생선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걸 줬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17일, 아침부터 마을 회관으로 가서 수집품을 채웠습니다. 그 이후 대장간과 박물관을 차례로 들리면서 곧장 광산으로 향했죠. 요즘엔 광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년차 봄에 광산 120층을 뚫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주민과의 호감 도작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빡센 플레이는 하지 않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운명인 줄 알았어요. 쉐인이다, 쉐인. 쉐인이 아닌가? 얘 누구지? 오늘 뭐하지? 나랑 얘기할래? 잠깐만, 이거 안 좋아했고. 커피콩을 먹을래? 커피콩도 안 좋아하는구나. 바이바이.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18일과 19일 농장을 돌보다가 문득 잔디가 많이 자라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토 10개. 차차 모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점토가 모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저장고를 건설해야 할 것 같아 점토를 모아보기로 합니다. 항상 농장을 크게 운영해왔던지라 점토가 부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점토 모으기는 저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점토는 호미질하거나 정동석을 깨면 일정 확률로 나오는데요. 땅을 파고 싶진 않아서 정동석을 깨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내내 농장과 바다 그리고 광산에 흩어져 있는 정동석을 모두 깼습니다. 결국 원하는 만큼의 점토가 모이지 않아 19일 오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죠. 늦은 오후 원하는 만큼의 점토가 모였고 드디어 저장고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일, 오늘은 드디어 저장고 건설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로빈에게가 저장고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 이후 잡화점으로 가 파스닙 씨앗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금별 파스닙 때문인데요. 농장은 적게 운영하려고 했지만 슬슬 고급 스프링클러 제작을 하고 싶어져서 밭을 조금 늘려보기로 합니다. 요즘 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틈틈이 낚시도 같이 해주면서 오늘도 광산 뚫어졌습니다. 21일 농사 레벨이 4가 되면서 오늘부터 절임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레시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레시피는 봄의 1일차부터 일요일마다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딸기가 다 자라 수확을 했고 이 딸기는 잼으로 만들어 팔 생각입니다. 농장 한 구석에다 절임통을 배치해줬습니다.
조금 더 성장한 농장이 마음이 뿌듯해진 농장주입니다. 밭은 늘었지만 업그레이드된 물뿌리개 덕인지 기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았습니다. 오늘은 도구 업그레이드를 맡길 생각이라 도구와 철주개 5개 챙겨 마을로 나섰습니다. 마을로 나와 주민에게 인사도 하고 부족한 돈은 낚시로 벌어 클린트에게 의뢰했습니다. 도구 업그레이드는 최대한 골고루 할 생각이긴 하지만 곡괭이 업그레이드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광산 앞에서 낚시했는데 늦은 밤 세바스찬을 만났습니다. 어이 세바스찬. 요 녀석 요즘 꽤 자주 마주치는데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해주나 봅니다. 이거 가질래?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렇게 싫어? 오늘도 새로운 선물 줬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이젠 별 타격이 없습니다. 하하. 그날 밤 세바스찬과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낚시해줬습니다. 22일 아침부터 드미트리우스 아저씨가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 구석에 있는 동굴을 개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과일이 나오는 박쥐 동굴을 선택해줬습니다. 마을 회관 수집품 중에서 과일나무를 키워 채워야 하는 품목이 있는데 과일나무는 자라는 데까지 한 계절이 걸리기 때문에 박쥐 동굴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건설된 저장고에 건초를 채워 넣었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이후 바로 로빈네로 달려가 닭장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슬슬 동물도 키우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 채집한 소나무 타르는 바로 회관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날은 종일 농장 정리를 하며 바닥재를 깔아주었습니다. 이번 스타듀밸리 업데이트가 되면서 집을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집 위치를 옮기고 싶어 이래저래 살펴보다가 그냥 다음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직 봄이니까요. 23일 아침 강철 곡괭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일은 봄꽃 무더위를 한다고 루이스 아저씨께서 편지 주셨는데 하루 정도는 푹 쉬면서 무더위를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농장주입니다. 간단하게 농장 일과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맡겨둔 곡괭이도 찾아왔습니다. 봄 안으로 정말로 광산 120층까지 뚫고 싶어서 곡괭이 찾자마자 바로 광산으로 달려와 이날은 하루 종일 광산만 돌았는데 빨리 뚫고 싶어서 욕심부리다가 그만 광산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 못 차린 농장주는 그 길로 대충 피만 채우고 다시 광산을 종일 들어줬는데 또 기절했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저는 이빨 없는 고양이와 같습니다. 급히 무기 회수를 요청하고 이날은 농장에서 푹 쉬어졌습니다. 24일 전날 최강 레벨이 올라서 저는 이제 광물이 하나씩 더 나오는 광부가 되었습니다. 광부. 오늘은 봄꽃 무도회가 있는 날이라 오전 일과를 후딱 마치고 가보려고 해요. 다자란 파스잎을 수확해주고 무도회장으로 가줬어요. 나름 열심히 친분을 쌓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씁쓸함을 뒤로한 채로 나름 잘 즐긴 무도회였습니다. 25일 오늘은 어제 저녁 열린 철도 꾸러미에 채울 번들을 모으러 광산에 가졌습니다. 철도 시스템을 얼른 해금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여느 때와 같이 광산을 돌다가 또 기절한 저는 결국 불의 석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밤농사 레벨이 올랐는데 저는 작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작인을 찍어줬습니다. 농장이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이네요. 26일 저희 농장에도 드디어 닭장이 생겼어요. 닭장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장고에 있는 건초를 모두 빼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장고엔 건초가 한정적인 용량밖에 수용이 안 되고 건초는 바깥에 있는 잔디를 베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잔디는 이속을 느리게 하므로 바깥에 있는 잔디를 모두 베어 저장고가 찰 때마다 건초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농장은 깔끔해지고 한동안 건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꿀팁이니 다들 메모 바랍니다. 피에르 생일 챙겨주고 에벨린 할머니한테 꽃도 주고 있는 정동석도 가공해 주었습니다. 불의 석영이 나오길 빌면서 말이죠. 이번 플레이에선 정말 주민들과의 호감도를 우선으로 올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주민 공략 왜 그렇게 힘든가요? 우리 거의 한 계절을 같이 보냈는데 그 야생고추냉이 먹을래? 얘랑 호감도 왜 점점 떨어지는 것 같냐? 세바스찬 미치겠다. 미치겠네. 광산에서 불의 석영을 모아주고 광산 120층까지 도달도 하고 가는 길에 광차 해금도 해줬습니다. 1년차 봄의 마지막쯤 원하던 목표 하나를 이룬 것 같아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27일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로빈에게 조립식 건물도 요청했습니다. 1년차 봄에 낚시 레벨 10을 달성하여 전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루틴이었는데 이번 플레이에선 아직 레벨을 달성하지 못해서 마을 하단에 자리 잡아 지나가는 주민들과 인사도 하며 이날은 종일 낚시만 해줬어요. 메기 수입이 아주 쏠쏠한 밤이었습니다. 28일 1년차 봄의 마지막 날, 오늘은 농장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일단 농장이 예뻐야 손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마지막 날에는 늘 농장을 꾸며주는데 오늘도 농장 정리를 조금 해주었습니다. 바닥을 깔고 상자도 옮겨주고 여름 작물을 위한 자리도 배치해주고 이날은 밤새 농장 정리만 해주었습니다. 29일, 오늘부터 여름 시작이네요. 아침부터 밭 갈아주고 없는 돈으로 종류별로 씨앗을 사서 심어줬어요. 여름 채집물 확인하러 가주고 오늘은 일찍 잤습니다. 30일, 아침부터 윌리에게 강꼬치고기를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낚시하고 바다로 가려던 순간에 헤일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반응이... 내가 물고기 잡아서 그래? 바다에서 채집물을 줍고 윌리 아저씨 이벤트도 봤습니다. 회관에서 낚시건들 채우면서 저도 모르게 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홀린 듯이 세바스찬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요놈 꼭 공략하고 싶더라고요. 마루에게 선물도 주고 나오는 세바스찬에게 나온다. 선물도 줬는데 세바스찬. 춥고 습한 계절이. 너 좀 춥고 습한 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가질래? 내가 이 웃음을 보려고 지난 봄 동안 많은 것을 노력했다. 마음이 뿌듯해진 농장주입니다. 그 이후 농장으로 돌아와 마요네즈 기계도 만들어 농장 한 구석에 예쁘게 배치해줬어요. 오늘부터 달걀이 생산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마요네즈도 부지런히 만들어 팔아줄 생각입니다. 31일, 루이스 아저씨가 행운의 보라색 반바지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농장 운영으로도 바쁜데 이제 주민 바지까지 찾아야 한다니 마을 텃세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31일과 32일은 종일 농장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33일은 아침부터 번들을 채웠습니다. 부지런히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겠네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가는 김에 박물관에 들러 기증도 해주고 필요한 씨앗을 받아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낚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4일, 전날 비가 거세게 내려준 덕분에 배터리 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농장 정리하고 정동석을 가공하고 마을로 가던 중 세바스찬의 의뢰를 하나 받았습니다. 세바스찬의 의뢰 참을 수 없어서 가방 구매 후 바로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에 하나 구워 세바스찬 집으로 달렸는데 집에 애가 없어서 조금 난감했어요. 예전에 샘 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샘 집으로 갔는데 세바스찬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낚시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세바스찬. 어머, 너네, 어머. 나를 사이에 두고 담배를? 여기 너가 원하던 거. 샘이 아무래도 저와 세바스찬의 사이를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샘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일, 이제 미스터리 박스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장 정리를 하고 마을을 둘러보던 중 라이너스가 가자미를 찾고 있다는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바로 승낙해줬습니다. 마차 상인에게서 털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모조리 미끼에 투자해 가자미를 낚았고 라이너스에게 줬습니다. 이왕이면 세바스찬이랑 제일 먼저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쩐지 자꾸 라이너스와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종일 세바스찬과 데이트했습니다. 36일, 강철 도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치고 도끼를 찾아 농장을 정리했습니다. 피로도도 채울 겸 목욕탕에 들렀더니 잠깐만, 내가 여자가 아니었어? 잠깐만, 내가 남자라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졌습니다. 성별 바꾸기는
마법사와 일정 이상의 호감도를 채워야지만 가능하다는데 그러다가 세바스찬과의 결혼은 물론이고 평생 남성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후다닥 치트로 바꿔줬습니다. 37일 아래쪽에 심어둔 밀이 다 자라 수확하고 이왕 수확한 김에 밭을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밀을 300개나 사버린 탓에 조금 많이 늘렸더니 이날은 종일 농장에 틀어박혀 농장 정리를 해줬습니다. 농사 레벨업도 했는데 이제부터 농장에 고급 스프링클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농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기분이 듭니다. 38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고급 스프링클러를 제작해 설치해줬습니다. 부족한 개수만큼 계속 두 개를 굽고 내침김에 허수아비까지 설치해줬습니다. 클러 설치를 오늘 해서 아쉽지만 오늘은 물을 줘야 합니다. 물 주고 목욕탕 다녀오니 시간이 없어 오늘은 자기 전까지 클러 제작과 농장 정리만 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39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클러 돌아갑니다. 아침 일과가 많이 줄어들어 더욱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직 밭에 클러 설치가 다 되지 않아 간단하게 오전 일과를 끝내고 틈틈이 클러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루아우 축제가 있는 날인데 수프에 넣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집에 남은 고추가 있어 고추 하나를 챙겨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주민들과 어울려 맛있는 스프도 먹고 또 하나의 예쁜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40일 저는 이 공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외관상 예쁜 것도 있지만 심어둔 작물들이 이렇게 자랄 때마다 너무 뿌듯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고에 있는 물건들 좀 팔려고 이것저것 정리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젤리 생산이 된 것을 발견해서 세바스찬 주려고 하냐 쟁여뒀습니다. 세바스찬에게 가는 길에 마을 회관에 들러 번들도 채우고 철이 조금 부족해서 광산도 조금 돌았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오늘도 세바스찬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없는 거라면 주점에 있을 것 같아 주점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 저거 뭔가요? 300시간 넘게 스타드밸리를 하면서 저런 건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찌? 뭐야? 방금 너구리 아니야? 기찻길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려서 다행이야. 농장에서 내가 얼마 전에 잼을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잼 주려고 내가 왔지. 잠시만. 세바스찬. 세바스찬. 뭐 아직 시간은 잼을 많으니까요. 천천히 친해지면 되겠죠. 조금은 씁쓸해졌습니다. 잠깐만. 혐오까지 하는 거라고? 어? 41일차 소머리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임과 동시에 멜론이 다 자라 수확했습니다. 최근 플레이부터 추가한 모드 덕분에 알렉스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바로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낚시 레벨을 올려주고 싶어서 남은 시간은 바다에서 낚시하며 세바스찬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미뤄왔던 비밀의 숲을 뚫었습니다. 여름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대한 많은 스킬 레벨작을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나무는 레벨 경험치가 무려 25포인트나 주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런히 벌목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매일 비밀의 숲에 들러줄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돼지 입양입니다. 돼지를 키우기 위해선 외양간을 최대 레벨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의 숲을 나오자마자 로빈네로 달려가 외양간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번들도 채우고 붉은 슬라임 의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43일 이쯤부터 과연 100일 안으로 세바스찬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과의 호감 도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정체 없이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낚시도 했지만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와 빠르게 정리 후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밤이었습니다. 44일 생각보다 여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제가 게으른 탓일까요? 아침 일과를 마친 후 들어간 피에른의 잡화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정확히 24년 12월부터 기획하고 조금씩 플레이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거라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대본을 뒤늦게 영상을 확인하며 짜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은 영상 대본이 하루 정도 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루 전날, 그러니까 15일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나중에 알게 되어서 무튼 결론은 이것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진짜 16일은 종일 낚시만 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조금씩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넣어야 하는 건 다 넣었고 무사히 100일까지 잘 완수했으니 일차를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 흐름 위주로 감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감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구간만 조금 밀린 거라 대략 50일차쯤부터는 원래대로 감상하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 감안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회관 번들을 달성하기 위해선 여름에 필수적으로 모아야 하는 작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금별 옥수수와 멜론을 아직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콜리플라워나 멜론과 같이 성장 일수가 긴 작물들을 고품질로 얻기 위해선 다소 많은 양을 심어 재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작물을 골고루 재배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중 재배 기간이 짧은 민농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별 멜론을 얻는 것은 틀렸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멜론을 얻는 게 어렵다면 남은 작물로는 옥수수와 호박이 남았는데요. 옥수수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 모두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지금부터 옥수수 농사를 추가로 짓기로 한 것이었죠. 씨앗을 사들고 농장으로 복귀한 저는 가을 농사에도 가라앉지 않을 자리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마침 4일 후에 수확할 수 있는 밀이 있어 그곳에 심기로 하고 우선은 보관함에 씨앗을 보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45일엔 종일 농장 정리만 했네요. 46일 오늘은 쌤 생일이래요. 솔직히 저 생일 챙겨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쌤은 절 좋아하는 것 같고 저랑 세바스찬은 아무래도 결혼을 아직 약속하진 않았지만 곧 그럴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를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스 아저씨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농장에 들일 새 동물을 입양하러 마니네로 갔습니다. 솔직히 루이스 아저씨의 보라색 반바지가 어디 있는지 알 때마다 놀라는 것 같습니다. 마니네 침실로 들어가기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호감도 레벨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부지런히 마니에게 선물 공세를 하며 호감도를 쌓아줘야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마니 아주머니와 루이스 아저씨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을의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같이 일 됐어. 잠깐만. 저는 쌤 집 앞에서 낚시하며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재배한 작물을 2차 가공하게 된다면 작물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47일, 오늘부터 농장에서 술통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농사 레벨이 오른 덕이었는데요. 참고로 술통 제작에 필요한 참나무 수지는 얻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채집 레벨을 올려 일찍이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수지가 나올 때마다 술통을 만들어 농장 한 구석에 배치해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광석이 조금 부족해서 술통 제작에 필요한 광석 파밍을 하러 광산에 들렀습니다. 47일과 48일은 광산에서 파밍 위주로 돌려주었습니다. 49일, 로빈 아주머니가 외양간을 업그레이드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의뢰를 해놨기 때문인데요. 여름 내로 돼지까지 입양할 생각이라 부지런히 업그레이드해줘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과 돼지 입양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돈이 한참이나 모자라서 요즘엔 팔 수 있는 건 최대한 긁어모아 팔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세바스찬 공략을 해주고 있는데요. 플레이의 절반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하트 2개도 안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쯤부턴 정말 플레이를 갈아엎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절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애정을 넣어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진행해주기로 했습니다. 마니네 집 아래에 있는 호수에서 무지개 송어 낚시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받고 싶어서 후딱 달려가 낚시해줬습니다. 보상으로 텐트 키트와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정말 잘된 일입니다. 마침 돈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앞으로 농장 생활에 보탬이 될 귀중한 자산으로 쓰겠습니다. 50일 9시 되자마자 팸에게 페이레일 주고 드미트리우스 아저씨에게 멜론 가져다 줬습니다. 디럭스 외양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25,000골드나 필요하므로 돈이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요. 희망을 품고 돼지마차 상인에게 가봤지만 쓸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낚시하다가 가을에 재배해야 하는 사과나무를 한 계절 전에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내곤 바로 피에르네 상점으로 달려가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샀습니다. 박쥐 농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 번들에서 사과는 3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사과나무 묘목 정도는 미리 구매해 키워두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외의 과일은 박쥐 농장에서 드랍되는 과일로 채우거나 다른 물건으로 채우면 쉽게 번들 완성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낚시 레벨 10이 되었고 생선의 가치가 무려 50%나 오르는 낚시 장인이 되었습니다. 51일, 팸과 드미트리우스 아저씨에게 레시피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과 일정 이상 호감도를 쌓게 되면 주민들에게 레시피를 받을 수 있는데 그새 많이 친해졌나 봅니다. 아마 어제의 퀘스트 덕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마을에 녹색비가 내릴 예정인가 봅니다. 녹색비는 여름에 5, 6, 7, 14, 15, 16, 18, 23일 중
무작위로 발생하게 되는 이벤트입니다. 주요 효과로는 마을의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고 이끼가 끼게 되는데요. 저는 나중에 나무가 부족해질 것을 생각해서 미리 나무를 많이 심어뒀습니다. 하는 김에 왼쪽 근 농장의 나무도 베어 정리를 해줬어요. 아직 도구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지 않아 조금 답답한 기분입니다. 다음날 마을에 녹색비가 내렸습니다. 거스가 핏이 날 사람들을 위해 주점을 종일 열어둔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색비 이벤트는 여름에 단 한 번뿐인 이끼, 섬유 2배 파밍 이벤트로서 마냥 핏이 난 채 떨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모조리 돌며 이끼와 섬유를 파밍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자란 나무들도 베어주었습니다. 도끼로 베어야 하는 큰 섬유는 채집 경험치를 무려 10나 주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이거라도 꼭 채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53일 아침부터 작물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옥수수 심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쩌자고 자꾸 밀을 심었을까요? 지금 후회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번들용 해바라기 하나 뽑고 밀리 아저씨 생일 선물 주고 번들 채우고 정동석 깨고 유물 기증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절임통과 와인통을 추가 배치하고 광산으로 가 부족한 파밍을 하는 와중에도 저의 소중한 옥수수는 농장 어딘가에 짱박혀 썩어가고 있겠죠. 참고로 전에 넣어두었던 보관함은 편집하면서 봤는데 없었습니다. 어디다 넣어뒀나봐요. 광산에서 열심히 몬스터와 싸워준 덕에 저는 그날 밤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는 정찰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54일 조지 할아버지가 무릎에 문지를 매운 고추를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 저기 빈자리 볼 때마다 마음 아프네. 아마 옥수수의 존재는 정말 까맣게 잊고 더 이상 심을 작물이 없어 가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양간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돈을 모아 여름 안으로 모두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고추 하나를 챙겨 조지 할아버지네로 가 전달했고 바다로 갔습니다. 알렉스의 첫 호감도 이벤트였습니다. 알렉스의 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는 그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바다로 온 목적은 바로 옆 바다를 뚫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곳에서 여름전설 물고기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가기 전에 후딱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한번 트라이 해줬는데 찌 없이 낚으려니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이 빠듯하지만 돈을 모아 낚싯대를 하나 사서 트라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말이죠. 55일 요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까지 돼지 구매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마지막 외양간 업그레이드 비용을 마련한 저는 아침 일과를 마치고 바로 로빈네로 달렸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맡기고 홀린 듯이 세바스찬 방으로 갔는데 여기. 세바스찬.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아직 그의 방으로 들어갈 만큼 친하지 않다는 말이 꽤 타격이 있었네요. 정말로 분발해야겠습니다. 55일과 56일은 돈 수급을 위해 낚시를 했습니다. 56일 오후 세찬이에게 선물을 주러 쌤 집으로 갔다가 쌤 호감도 이 이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쌤 이벤트네? 세바스찬 빼고 이벤트를 다 봐 지금. 어이없어. 근데 거기에 세찬이도 있더라고요. 진심 이 둘이 밴드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기억상으로는 에비게일도 같이 하지 않나? 아무튼 쌤이랑 밴드 음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근데 왜 세찬이냐고요? 세바스찬 맘들은 세찬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이제부터 저도 세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칠게. 야, 내가 할게. 얘 집에 들어간다.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여친? 아니 남친 친구 입장. 왜 따라 들어와 버렸어? 오늘 부두에 모여서 달피티파리들이 이주하는 걸 구경할 거야. 10시인가 시작하는 것 같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혹시? 아니 그리고 심지어 세바스찬 하트 2가 됐잖아. 언제? 쌤 이벤트를 봤더니 세찬이 호감도가 올랐어요. 오히려 좋네요. 아무튼 미래 남친이랑 놀았음 일도 해야죠. 마음에 들어? 근데 너네 친구 쌤이 자꾸 내 옆자리를 노리려고 하는데 나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쌤이 자꾸 내 옆자리를 탐내려고 해. 세바스찬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쩌다가 두 남자의 사랑을 받아버리게 된 거야. 내일은 종일 낚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은 시간에 농장 정리를 조금 올라가네? 해줬습니다. 다가올 가을을 맞이하여 농장을 조금 꾸며주었어요.
56일,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못 잡았던 여름의 전설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낚시 레벨 올려주는 음식도 하나 챙기고 윌리에게서 찌가 달린 낚싯대도 구매해서 트라이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다로 가는 도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달빛 햇발의 축제가 있는 날인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라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해주셨죠? 전설 물고기 낚시가 목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봄의 전설 물고기도 낚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마리라도 꼭 잡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이번 전설 물고기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농장으로 돌아가 여름 내 최대한 올리고 싶었던 레벨작도 하고 농장도 정리해 주었어요. 생각해보니 돼지 입양, 레벨작 무엇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네요. 씁쓸한 마음으로 해파리 축제까지 보고 다가오는 가을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57일, 오늘부터 가을 시작입니다. 결국 추가로 구매한 옥수수는 여름 내내 심지 않았네요. 계절의 첫날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종일 씨앗 심고 물 줬습니다. 아, 참고로 작물은 골고루 심었습니다. 58일, 가을 목표는 단 하나로 정했습니다. 세바스찬과 연애. 100일차에 결혼하려면 적어도 가을엔 연애를 시작해야 겨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엔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 조금 더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계속 평소 하는 플레이보다 부진한 성적을 이루는 것 같아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이때껏 멀티플레이에서만 300시간 정도 했던 거였어요. 혼자서 하는 농장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저 지식만 나는 뉴비였어요. 하하. 아무튼 가을 번들 물고기 잡고 박물관에 기증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저는 저거 팔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못 파는 거였어요. 돈이 부족하니 저런 것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네요. 집에서 팔 수 있는 거 싹싹 팔아서 돼지 입양 비용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생일 챙겨주고 팬이 이벤트 봤더니 세찬이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세찬이네로 갑니다. 세바스찬, 집에 있니? 아, 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얘? 아, 얘 뭐, 너 어디 있는데 도대체? 응? 아, 얘가 지금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 얘 뭐 집 나간 거 아니야? 뭐 어디 갔는데 너? 아니, 너 뭐 어디 있니? 아, 참. 뭐 어디 있는 거지? 여기서 낚시하면서 좀 기다려야겠다. 아, 드디어. 호감도 이 이벤트구나. 그때 그게 진짜 쌤 이벤트였나 보다. 야, 잠깐만. 잠깐. 그냥 가야겠다. 이거는 저 이벤트 안 보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궁금하지? 붙잡아주지 않을까? 아, 하지만 이 소중한 세바스찬과 이벤트를 그 나의 그 궁금증으로 허투루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겠어요. 기다릴게요. 나 얌전히 기다릴게. 됐다, 미안. 하던 건 끝내야 해서. 내가 프로그래머로 가끔씩 이래. 와, 스타드밸리 300시간 하면서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아니, 세바스찬 너 프로그래머야? 게임 중독자인 줄 알았어. 그거 쌤, 내가 너랑 있어서 우리 사이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그 질투하는 거라고, 이 바보야. 로빈 씨다. 안녕하세요. 내가 일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네. 마르고 병원에서 일할 때는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다들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웹서핑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미안해. 나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멋지다 생각했어. 나는 너를 게임 중독자라고 생각 안 했어. 커리어 목표에 대해 물어본다. 왜 친구가 보고 싶지 않은지 물어본다.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돈을 모아서 여기서 이사 나가려고 아마 도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글쎄, 사람이랑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사이에 컴퓨터가 있는 게 더 편해. 약간 히키코모리 사이네. 하여튼 다시 일해야지. 이 부분을 내일까지 끝내야 해서. 아니, 진짜 일을 진짜 열심히 하네? 너 일하러 가는 거였구나. 일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미안해. 야, 나 진짜 미안해. 너
일하고 있었던 거구나. 야 진짜 미안. 그 일 방해 안 할게. 아니 얘 진짜 멋있는 놈이었잖아. 아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나는 이제껏 백수인 줄 알았는데. 남은 시간 농장 정리해줬어요. 59일. 곡괭이 효율이 너무 안 높아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왔어요. 죽에 하나가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 구매해 클린튼의 가게에서 구우려고요. 죽에 넣어두고 당분간 광산은 못 올 예정이니 죽에가 구워지는 동안 광산 돌았습니다. 가게 문 닫기 전에 와 죽에 픽업해주고 곡괭이 맡겨줬습니다. 돼지 입양은 언제 하냐고요? 이제부터 돈 모아서 할 거예요. 아기 돼지가 다 자라기까지 열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완전 급한 건 아니라 도구 업그레이드 먼저 해줬어요. 세찬이한테 인사하고 온천에서 목욕하고 남은 시간은 농장 정리해줬습니다. 60일 아침부터 비밀의 숲 다녀오고 가을 채집 꾸러미 완성했어요. 요즘 거의 매일 세찬이네 집에 가서 세찬이 일하는 거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 결혼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어항번들 채우려고 마을 이곳저곳에서 낚시도 하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을 주민들 호감도를 빨리 올리고 싶어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60일이나 되어서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플레이에선 주민 호감도작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외의 서브 미션으로 모든 스킬 10 달성하기, 마을 회관번들 달성하기, 모든 도구 이리둠으로 업그레이드 하기가 있어 지금은 채집 레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투나 채집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겨울엔 채집 레벨 올리기 힘들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채집에 집중해 주려고요. 다음날 아침 황금 곡괭이 업그레이드가 다 되었다는 문구를 보고 간단히 농장 일을 마친 후 대장간으로 달렸습니다. 바로 광산으로 달려 종일 광산을 돌았고 남은 시간에는 농장으로 돌아와 농장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62일과 63일은 종일 농장 정리 말고 한 게 없습니다. 중간에 마니네 집에 들러 마니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는 마니네 집안에 있는 루이스 아저씨의 보라색 반바지를 얻기 위함이었죠. 앞으로 매일 마니네 들러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64일 아침에 농장 일 마친 후 오늘은 로빈네로가 닭장 업그레이드를 맡겼습니다. 엽록 꾸러미에 들어가는 오리 깃털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동물 꾸러미에 들어가는 오리알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오리 깃털은 충분한 호감도를 올린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빠르게 오리를 키워두면 두고두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5일 농장에 심어둔 아마란스가 다 자라 마니에게 갔습니다. 일전에 아마란스를 구해달라는 마니의 부탁 때문이었는데요. 마니에게 아마란스를 전달하면서 마니의 호감도가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몰래 마니네 방으로 들어가 루이스 아저씨의 보라색 반바지를 가져올 수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세찬이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세찬이네 가족들한테도 선물 줬습니다. 미래의 시댁에 잘 보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루이스 아저씨네로가 반바지를 줬는데 아니 글쎄 우리들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지가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66일에서 69일은 낚시하고 나무 베고 돌 캤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70일 문득 절임통을 많이 늘리기로 결심합니다. 농작물은 2차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는데 보통 술통이나 절임통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술통은 참나무 수지라는 구하기 까다로운 재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절임통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석탄은 40층에서 50층 사이 드롭되는 먼지 정령을 잡으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광산에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니 진짜 광산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내 생일이라네? 오늘 제 생일이래요. 이건 원래 있던 기능은 아니고 제가 따로 추가한 모드인데요. 생일 당일 부모님에게서 편지도 받을 수 있고 마을로 나가 주민들의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찬이에게 선물 받고 싶어서 깔아줬고요. 마을 회관만 들렀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 원들들이 내 생일을 축하하는 것 같아? 뭐 선물 주나? 회관에서 지금껏 틈틈이 모아 조금씩 열던 금고번들을 오늘 전부 해금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턴 사막으로 갈 수 있게 되었네요. 혼자서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모여 저에게는 조금 버거운 번들이었습니다. 세찬이에게 선물도 받고 세찬이가 좋아하는 선물도 주고 좋았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72일 본격적으로 술통과 절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 바로 옆구석에 있던 술통과 절임통을 옆쪽으로 옮겨주었고 상자 하나를 만들어 배치해 주었습니다. 남은 술통과 절임통은 다 만들어지는 대로 옮겨줄 예정입니다. 닭장에서 새 병아리가 부화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이 닭이 자라 갈색 닭이 된다면 저희는 손쉽게 갈색 달걀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라길 기다려봅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품평회가 있는 날인데 저는 모아뒀던 금별작물을 출품했습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재밌게 즐긴 하루였습니다.
73일 동굴에서 과일을 수확한 김에 마을 주민들에게 과일 좀 돌리러 길을 나섰습니다. 덕분에 저는 쌤의 호감도 이벤트를 볼 수 있었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이벤트가 쌤의 서사라든지 우리의 관계라든지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걸까요? 세찬이의 꿈에 관한 이벤트를 보고 나서인지 이번 이벤트는 조금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과일 선물을 주면서 세찬이에게는 완성된 음식을 선물로 주었는데요. 저번에 먹었던 요리를 마음에 들어해서 줬더니만 하필이면 혐오하는 거라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혐오하는 거라고? 헐. 흩날리는 낙엽 아래에서의 연애를 잔뜩 기대했지만 어째서인지 자꾸 그의 절친과 썸 타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74일 우유짜로 왔습니다. 참고로 외양간에 있는 저 호박 거대작물 키우고 싶어 심어뒀던 건데 거대작물이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혹시 그대로 두면 거대작물이 될까 싶어 계속 두고 있는 거고요. 겨울이 오기 전 수확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겨울이 오기 전 수확하지 못해 작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수리된 버스를 타고 사막으로 갔는데요. 아직 무지갯빛 파편을 구하지 못해 오늘은 번들용 낚시만 해줬습니다. 요즘 집에선 석탄 수급을 틈틈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광산에서 생각보다 석탄이 잘 안 모였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기엔 돈이 많이 없고 그렇다고 광산에만 있을 수 없어서 선택한 일이죠. 늘 나무가 아까워 쑥가마는 잘 써보지 않았는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75일 농가 주인 업적을 달성하면서 아침부터 마니아 주머니가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동굴 당근을 찾아 집으로 가져와 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아마 농장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시간이 된다면 가지고 가보기로 합니다. 도끼 업그레이드 맡기고 팸한테 선물도 주고 사먹으로와 갤럭시 소드도 얻어 남은 시간 광산 돌아줬습니다. 앞으로 사막 광산을 정말 많이 가줄 것 같은데 당분간 저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층을 뚫어 깊숙이 내려간 다음 이리듐 광석을 캐는 것입니다. 이리듐 광석은 40층 정도 내려가면 조금씩 보이는 광석인데 이게 경험치를 꽤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구워서 팔면 꽤 쏠쏠하게 팔리죠. 무엇보다 서브 미션인 무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꽤 많은 양의 이리듐 광석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리듐 광석뿐만 아니라 다른 광석도 틈틈이 캐볼 생각입니다. 최강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돌보다는 광석이나 보석을 캐주는 게 좋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최강 레벨 9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76일 에밀리가 농장으로 찾아와 언제든 자기네 집에 있는 재봉틀을 사용하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재봉틀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잘된 일입니다. 치 보상으로 망골드 받고 농장 일을 해줬는데 아니 글쎄 우리 집 돼지가 다 큰 지 며칠 됐거든요? 근데 송로버섯 생산이 자꾸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오류 같아 대충 할 일 마치고 빨리 잠에 들었습니다. 77일 농작물 수확했어요. 개중의 꽃작물은 앞으로 마을 주민들의 선물이 될 친구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팔아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송로버섯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오류가 맞았나 봅니다. 오늘은 기필코 세찬이와의 호감도 4 달성하기 위해서 세찬이 선물 하나 챙겨 마을로 나서보겠습니다. 잘 보면 사과도 열리기 시작했는데 사과는 3개가 필요해서 다 모으면 채워줄 예정입니다. 황금도끼 받아주고 세찬이네 집 들러줬어요. 아 세찬이 선물 안 챙겼다. 선물은 잊었지만 대신 세찬이네 가족들에게 꽃 선물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주고 싶어서 있는 음식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호감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지금 저번과 같이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줄 순 없었죠. 먹을까? 줄까? 마음에 들어? 하트 4 됐다. 다행히도 좋아하는 선물이었네요. 마을로 내려와 피에르네 잡화점에 들렀습니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아 남은 밭에 밀 좀 심어 키우려고요. 어차피 2차 가공할 수 있는 개수도 한정적이라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78일 농장 보수 공사 중입니다. 울타리 설치하는 건 좋은데 얘네 너무 잘 부서져요. 그렇다고 단단한 나무 울타리 쓰기도 좀 아깝고 그냥 보수 중입니다. 꾸미기가 엔드 컨텐츠라고 다들 말하던데 저는 예쁘지 않은 환경에서 게임하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꾸역꾸역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새 염소도 들였습니다. 저번에 부화한 병아리가 갈색 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갈색 닭을 얻어 갈색 달걀을 얻는 것보단 그냥 염소를 키워 큰 염소젖을 얻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도 해금했겠다. 돼지도 샀겠다. 이제 큰돈 들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내친 김에 남은 도구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리듐 테크는 너무 비싸서 다른 도구 기본 테크부터 올리려고 홈이 맡겼습니다. 앞으로 홈이와 물뿌리개는 황금으로 다 올릴 때까지 바로바로 맡겨주려고 합니다. 또다시 돈 지옥이 시작되었네요. 그리고 세찬이네로 갔는데 세찬이의 호감도 4 이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찬이 이벤트 나왔어요. 오 안녕 얌.
얼굴 보여? 너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 내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어? 보여준 적이 없나 보다. 그치? 야, 너가 맨날 집안에만 있었잖아. 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구나. 세찬이는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저랑 이어지면 그 꿈을 망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안 좋아졌죠. 저는 세찬이가 좋지만 그의 꿈을 망치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다른 친구 공략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있으려고요. 와, 저 세찬이가 나한테 결혼하자는데? 그냥 재밌겠다. 같이 떠날게요. 그냥 좋아. 같이 갈게요. 야, 약속. 같이 가자 세찬아. 야, 진짜 너 약속했어. 너 나한테 약속했어. 너 나 데리고 떠나는 거 약속했다. 이게 아니라 집을 지어주려고 온 건데 잠시 딴 길로 샜네요. 79일 고대 씨앗을 얻었습니다. 어제 광산 돌면서 얻었나 봐요. 그리고 농장에 이제 꽤 많은 절임통과 술통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한 농장주입니다. 그 뒤로 박물관에 들러 기증하고 마을 회관 꾸러미를 완성하고 사막 광산 돌았습니다. 80일도 광산 돌았어요. 81일. 집 넓어졌다. 저는 집안 꾸미기는 바로바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침대 대충 옮겨주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닭장에서 깃털을 얻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큰 염소젖은 아직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온실 위치를 옮기고 싶어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집이 확장된 김에 바로 요리사 번들용 요리를 해줬습니다. 2개 챙겨 번들 채워 넣겠습니다. 아니 근데 번들에 토끼발이 필요하더라고요. 토끼를 키우려면 닭장을 업그레이드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촉박했습니다. 기억상으론 토끼발을 사막광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쪽이던 마을 회관 번들 완성 목표에 한 걸음 멀어진 건 확실했죠. 조금 심란한 마음으로 세찬이 보러 갔는데 뭐야? 잠깐만. 님들아,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저 지금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와. 에비게일은 지금 별로 얘기를 하고 싶은 눈치가 아니라고요? 왜요? 내가 먼저 앉아 있었는데 얘 오니까 나 나와줬어. 아니 세찬아, 밤에 창문이라도 있었으면 더 우울했을 것 같아? 아니 세찬아, 제가 내 자리 뺏었다고. 에비게일의 여친 노릇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사막으로 가 광산 돌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토끼발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기절로 방금 산 샐러드를 하비에게 내야 했죠.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심란하네요. 82일. 이제 이 챌린지의 끝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직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것 같지만요.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세찬이랑 연애는 할 수 있을지? 플레이하면서 정말로 이걸 갈아엎어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혼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연애까지는 해보고 싶은 제 욕심으로 조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호감도 4 채웠고 선물은 일주일에 2번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물은 조금 더 신중해서 줘보려고요. 참고로 디럭스 닭장 건설은 어제 바로 로빈에게 맡겼습니다. 대장간 다녀오고 비멜의 숲 다녀왔는데 이제 채집 레벨도 꽤 많이 올랐네요. 채집 레벨은 무난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마을 돌며 채집했습니다. 마을의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쓸어버렸죠. 83일 차인 가을의 마지막 축제, 얼령의 전야제가 있는 날입니다. 밤에 하는 이벤트라 이날은 종일 농장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축제 즐기다 왔습니다. 84일, 오늘은 집에 굴러다니는 경품 티켓이 있길래 그거 챙겨줬어요. 경품 티켓은 마을 주민의 의뢰를 완수하면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루이스 아저씨네 있는 룰렛에 넣으면 상품을 준답니다. 세찬이 선물 챙기고 대장간 다녀와서 상품 받았는데 별방울차라는 걸 받았어요. 설명란엔 그 누구도 좋아할 특별한 선물이라는데 오늘은 준비했던 선물은 제쳐두고 이걸 줘보기로 했죠. 특별한이라는 표현에 꽂혀서 바로 세찬이네로 달렸습니다. 차 들고 세찬이네 입성. 하트가 무려 2개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로써 세찬이가 주민 중 가장 호감도가 높은 주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별방울차 더 구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목록엔 안 뜨더라고요. 저건 루이스 아저씨네 경품함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무튼 멀어졌던 목표에 한 줄기 희망이 생긴 듯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결혼은 물론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주 좋네요. 남은 시간은 주민들에게 선물 돌렸고 하는 김에 만인의 목장에 들러 토끼도 데려왔습니다. 며칠에 한 번 털을 생사니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미리 안 했으니까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농장 정리 조금 해줬습니다. 이제 가을도 끝이네요. 오늘부터 겨울 시작입니다. 겨울엔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보통 낚시하거나 광산을 돕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간절히 빌었죠. 토끼가 얼른 자라기를요. 겨울이 되니 주민들 의상도 바뀌었네요. 한층 더 귀여워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별방울차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제부터 비밀 쪽지를 발견할 수 있고 오늘치 세찬이 선물 주러 왔습니다. 요즘엔 요리를 선물로 주는데 대부분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번에 혐오하는 요리는 조금 그랬지만 드디어 세찬이가 사랑하는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것만 준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알렉스 선물 줬는데 알렉스와의 호감도도 올라 그와의 이벤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확실히 주민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며 플레이하니 제 농장이 조금 더 다채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세찬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86일. 요즘 농장에서의 일상은 꽤 단조롭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서 그런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 잼과 술통을 확인하고 닭장에 들러 달걀을 수거한 뒤 외양간에서 우유를 가져오죠. 덤으로 큰 염소젖이 나왔는지도 확인하고 그 뒤로 바로 광산에 가 경험치작을 해줬어야 했지만 오늘은 황금홍이 업그레이드가 다 된 김에 겨울 채집 번들을 수집했고 바로 회관으로 가 꾸러미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회관도 점점 끝이 나네요. 농장 정리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늦게 세찬이네 들러줬는데요. 세찬이의 호감도 6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쌤과 세찬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죠? 서로의 이벤트에 지금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좀 의심스럽네요. 아니, 쌤이 나와 세찬이 사이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그 포지션이 나였다니. 조금은 충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채석장으로 가는 다리가 수리되었습니다. 87일 농장이 너무 지저분해진 것 같아 헛간을 지었습니다. 잼과 술은 앞으로 이곳에서 가공해줄 거예요. 아니 근데 토끼 진짜 언제 다 자라요? 아침 일과 마치고 폭탄 챙겨 채석장으로 향합니다. 다들 이곳을 수익 밭으로 만들던데 저는 여기에 드롭되는 석탄이 너무 달달해서 늘 방치해두고 가끔 와서 폭탄 터뜨리는데 그때마다 석탄 수급 달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한쪽은 수액 채취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한쪽은 채석장으로 써보려고요. 물론 언젠가 꾸밀 겁니다. 정리하다 보니 채집 최강 레벨 달성했습니다. 이제 전투 레벨만 남았는데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네? 저 왜 병원에서 깨어났냐고요? 그 옆에 동굴 들어가다 죽었어요. 오늘은 일찍 자려고 죽은 거임. 88일. 그동안 틈틈이 다른 도구 테크 올려줬어요. 이제 이리듐 테크만 남아서 도끼 먼저 올리기로 합니다. 주개 챙겨 바로 대장간 향했고 맡겼습니다. 그 이후 로벤네로 와서 마구간 지어줬어요. 슬슬 말 타고 싶어서요. 아직 닭장이랑 이것저것 정리가 안 돼서 대충 아무데나 지어졌고요. 온실이 열리면 위치 조금 수정해줄 예정입니다. 온 김에 꾸밀 것들 조금 샀어요. 12시 되자마자 샐러드 사고 농장으로 돌아와 농장 정리해줍니다. 이후 바로 사막으로 가 광질했습니다. 89일 사막만 돌았습니다. 90일 이리듐 도끼가 완성되었습니다. 농장 일을 하고 대장간 가려고 밖으로 나와 닭장으로 갔는데 아니 토끼발 바로 나왔는데요? 바로 나왔어? 아무튼 잘된 일입니다. 소제품 정리하고 외양간으로 갔는데 큰 염소젖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야. 제일 골칫거리였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개 챙겨 대장간으로 향했고 곡괭이 맡겼습니다. 아무튼 바로 마을 회관으로 달려 온실 꾸러미 우정 꾸러미를 완성했죠. 이로써 90일 만에 모든 회관 번들을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뿌듯하네요. 남은 시간은 소지금이 많이 부족해서 낚시해줬습니다. 아직 업그레이드 해야 할 도구들이 남아있어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했죠. 91일 루이스 아저씨에게 편지가 와 마을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호감도 확인을 해봤는데 세찬이 말고 다들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왠지 억울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세찬이가 좋아하는 선물 챙겨 밖으로 나섰죠. 매 일요일 선물 챙겨 집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세찬이도 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야? 눈사람을 지었는데 드미트리우스가 치우게 했어. 하지만 마루가 지은 작고 귀여운 눈사람을 그냥 뒀다고? 왜? 아니 말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야 이거 먹고 기분 풀어. 아니 드미트리우스가 치우겠어? 드미트리우스지. 드미트리우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근데 드미트리우스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너무하시네요. 찝찝한 마음으로 농장으로 돌아가려고 내려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조자마트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드미트리우스의 만행에 잊고 있었는데 세찬이 보는 김에 온실 위치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후다닥 다시 가서 위치 바꿔줬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농장으로 돌아와 조금 꾸며줬어요. 지금은 돌담으로 꾸며줬는데 옆에 나무 울타리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곡괭이 찾아오면 나무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92일 아침부터 무슨 편지가 그렇게 많이 와있나 했더니 주민들과의 호감도가 올라 레시피를 잔뜩 받았습니다. 그리고 윌리 아저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시간 될 때 오라고 했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얼음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곧 챌린지가 끝나가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인 크리스마스는 못 볼지 몰라도 얼음 이벤트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낚시 대회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지난 1년 낚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롭게 얻은 모자도 쓰면서 말이죠. 꽤 마음에 듭니다. 93일 이리듐 곡괭이가 완성되어 홈이 맡기고 농장으로 돌아와 전에 못다한 꾸미기에 이어서 해줬습니다. 돌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꾸고 나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봄이 되고 이곳엔 꽃을 키울 예정이에요.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역시나 광산 돌았습니다. 94일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찬이 생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껏 알아낸 정보로는 세찬이는 회를 사랑해요. 근데 사실 저는 회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일은 생일 케이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처지라 오늘은 사랑하는 회 대신 핑크 케이크를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게 좀 더 귀엽단 말이죠. 아침 일과 마치고 세찬이네로 갔습니다. 케이크 줬어요. 비록 사랑하는 선물은 아니지만 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세찬이와의 호감도 팔되었습니다. 이제 사귈 수 있는데 사귀려면 비 오는 날 무슨 펜던트 사야 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 겨울엔 비 대신 눈이 내리고 겨울에 비가 내리려면 비의 토템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현재 농장엔 비의 토템을 만들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비의 토템엔 송로버섯을 가공한 송로버섯 오일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재료를 가을에 모두 팔아버렸거든요. 정말 속상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챌린지는 실패일지라도 덕분에 세찬이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현재 송로버섯 오일을 못 구하게 된 게 조금 더 나은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땐 몰랐지만요. 95일 우편함을 열어보는데 피에르가 부케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 오는 날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프로포즈용 펜던트고 연애할 땐 상점에서 구매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찌됐든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아 결혼은 어려웠지만 이대로 봄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연애라도 먼저 할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침 일과 마치고 부랴부랴 피에르네 상점으로 달렸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들어가 부케 사고 마지막 테크인 이리듐 물 뿌리기도 맡겼습니다. 세찬이네로 온 김에 닭장 위치도 옮겨주었고요. 지하로 내려가니 세찬이가 컴퓨터 하고 있었어요. 듣고 놀리지 말아줘. 하지만 나 사실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어. 와, 하트가 벌써 지금 9개 가까이 쳤어. 지금 남자친구 됐어. 여러분, 저 드디어 세찬이랑 사귀어요.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남자친구라고 하니 새삼 뿌듯해지네요. 거스 이벤트도 보고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왜 그렇게 일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조금 못 벌지라도 저는 지금의 일상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회관도 완성했고 세찬이랑도 잘 되고 있고 도그 테크도 다 올렸고 이제 정말 전투 레벨만 올리면 되네요. 아직 까마득하지만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96일 헛간이 술통과 절임통으로 가득 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효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밀을 잔뜩 생산한 건데 생각보다 수지 생산이 많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밀로 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상하게 팸이 자꾸 출근을 안 해서 알아서 운전해서 광산 가줍니다. 현재는 전투 9레벨인데요. 광산에서 광물은 쳐다도 보지 않고 오로지 몬스터만 사냥하고 있습니다. 광물 캘 시간도 아까웠죠. 저는 대부분의 몬스터 사냥은 극 후반에 가서야 진행하곤 합니다. 전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후반부에 좋은 무기를 가지면 빠르게 레벨작과 몬스터 도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만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도감 채울 때 오히려 행운이 안 좋은 날에 광산 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몬스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다들 얼른 메모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해골 광산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해골 광산의 커다란 슬라임이 한 번에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공룡은 생각보다 경험치를 안 줘서 후반부엔 슬라임 위주로 사냥해줬습니다. 폭탄이 필요한 미라도 대부분 피해서 사냥해줬습니다. 그렇게 96일,
97일, 98일, 99일까지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며 광산으로 달려가 새벽까지 노동했고 99일 약간의 경험치를 남겨둔 채로 저는 광산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100일, 광산에서 고대 씨앗 얻었길래 얼른 온실에 심어줬습니다. 이제 챌린지의 마지막 날인데 저는 채석장으로 향했어요. 채석장은 동굴에서 도구 마지막 테크인 황금낫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경험치가 조금 남아있었기에 동굴에서 보이는 몬스터는 사냥해주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항상 피해서 황금낫을 받아줬는데 생각보다 저 해골 힘들이지 않게 잡을 수 있었어요. 레벨이 올랐다는 소리가 들리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투 10레벨을 찍어주면서 저는 동굴 속 깊숙이 숨어있는 황금낫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찬이와 겨울에 결혼하려고 이래저래 끙끙댔다면 결코 이루지 못할 결말이었겠죠. 오늘은 이렇게 스타듀밸리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봄에 있을 세찬이와의 결혼식까지 올리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눈 내리는 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일요일마다 세찬이에게 선물도 주면서 시간 보냈고요. 아니 근데 드미트리우스 세찬이 싫어하나요? 이거 진지하게 아버님이랑 상담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봄이 되었습니다. 또 오류가 난 건지 돼지들이 송로버섯을 생산하지 않아 어쩌다 보니 비가 내리는 4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바다로 가 이너의 펜던트 구매해주고 저녁쯤 세찬이의 호감도 팔 이벤트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찬이에게 청혼도 했습니다. 야, 너 걸음이 왜 이렇게 빨라? 너 같은 사람이 농장에서 사는 게 상상이가? 그럼 웃기는 생각이긴 한데 요즘 자꾸 생각하게 되네. 농장에서 살면 어때? 나랑 농장에서 살자. 세바스찬, 세찬아, 승낙할게. 세찬아, 나랑 함께 둘만의 농장으로 가자고. 세찬이가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는데 농장에 조금 더 있어도 좋을 것 같다니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고 싶어하는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결혼식은 세찬이가 준비한다고 했고 봄의 5일 세찬이의 호감도 10 이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트러지게 흘러내리는 봄의 어느 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고 도시를 사랑했지만 결국 농장에 남기로 택한 한 사람과 말이죠. 그의 인생에서 앞으로의 봄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 다음으로 소중한 계절이 되길 바라며 이번 챌린지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여보라고 하는구나. 아니 잠깐만, 호감도도 이렇게 4개 더 늘어났다. 참고로 결혼 처음 해보는데 결혼 첫날부터 복숭아라는 애칭이 생겼거든요? 얘 원래 이래요? 그래서 바로 사과나무 베어버리고 복숭아나무 심어줬어요.